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시세가 급락을 연이어서 있다가 조금 지금 장세 자체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 것 같으면서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성이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분들이 2,800불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3,000불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냐 아니면 1,500불까지 진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냐 라고 그래서 하나로 따졌을 때 250만원이나 한 뭐 200만원 정도까지 다시 떨어지냐 뭐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개인의 판단이긴 하죠. 여기서 추매를 하냐 아니면 손절을 하냐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하냐 개인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각자가 가진 어떻게 보면 그 포지션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멘탈 관리 능력이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오늘 뉴스를 좀 전에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괜찮은 뉴스들이 어제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뉴스가 이렇게 지금 가격에 찔끔찔끔 반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뉴스가 괜찮은 것들이 좀 나와서 저도 오늘은 암호화폐 뉴스를 좀 말씀을 몇 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가 프랑스 등 7개 남유럽 국가 장관 블록체인 발전 협력이라고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코인텔레그래프 이제 그 외국 뉴스에서 사실 그저껜가 이 뉴스를 보긴 했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4일날 벨기에 프리샬 열린 남유럽 7개국 키프로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 스페인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블록체인을 비롯한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흥 기술들은 남유럽 국가의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시킬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라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이들은 블록체인 등 신흥 기술의 산업 발전과 정책 발전의 협력을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위에 쭉 보시면은 7개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경제 상정이 유럽에서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규모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도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삶의 질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키프로스, 그리고 그리스는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이탈리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 위기가 오고 길거리 실업자가 넘치는 게 한 8년 이상 넘었어요. 예, 10년 정도 저는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관광지 말고 조금만 벗어나서 약간 그 서민들이 사는 동네 가시면 아마 그런 거를 피부로 아마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포르투갈도 예, 마찬가지로 경제 사정이 썩 안 좋고 그리고 스페인이란 나라도 사실상 우리가 축구 관전에서 되게 많이 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가 유럽 중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프랑스 옆에 있어가지고 프랑스 애들이 스페인 쪽에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스페인 사람들도 프랑스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만 근데 중요한 건 프랑스에서 만약에 지금 번져지는 노동운동이 이제 스페인 쪽으로 전염돼서 확산될 기미가 분명히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생길 확률이 높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만약에 유로 해체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지금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꺼내질 세력들이 아마 꺼내놓는다면 그게 분명히 저는 뭔가 트리거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 내에서 좀 상위 랭킹에 있는 프랑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블록체인 발전 협력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고 한다는 자체를 저는 미리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뉴스도 이제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 코인베이스가 몇 개 안 되는 코인들만 사실 기존에 있었죠. 코인베이스가 에이다, XRP, 이오스 등 30여 종 암호화폐 상장 심사라고 여기 나왔죠. 그래서 7일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9월 예고한 대로 코인베이스는 보안 컴플리언스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최대한 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권을 고객들에 제공하기 위해 에이다부터 에터니티,
그리고 DNT, 엔진코인, 이오스, GNT, 그리고 아이오스트, 카이버 네트워크, 링크코인, 룸 네트워크, LRC, 마나, 그리고 네오도 있고, 오미세고도 있고, POE도 있고, REP도 있고, REQ, SNT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스토지, 그리고 스텔라 루멘, 그리고 XRP, 진리카도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지역은행 및 규제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는 새로운 자산을 플랫폼에 상장하려면 기술적 측면을 포함한 상당한 심사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평가 및 심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반드시 상장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라고 해서 코인베이스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날 이런 발표를 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빗이라는 데는 진짜 보수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도 뭔가 숨겨진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코인을 계속해서 상장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기적으로 2개씩 계속 상장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코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상장을 시키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이 같은 암호화폐 30여 종의 대거 상장 심사를 지금 한다는 이런 뉴스 자체를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세는 떨어지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마켓 불장을 대비해서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미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게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쪽에 보시면 유럽 최초 블록체인 중재법원 폴란드서 출범 중국 상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유럽 최초 블록체인 중재법원이 폴란드 블록체인 및 신흥기술 상회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IGBNT 측은 블록체인 중재법원의 중재원들은 블록체인 산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암호화폐 거래 경험이 많은 업계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중재법원의 주요 기능은 블록체인 산업 내에 존재하는 법적 분쟁을 유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고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지금 법안이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폴란드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발언권이 있는 나라는 분명히 아니지만 신흥국이나 아니면 저개발국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서부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은 지속적으로 아마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운데 쪽에 보시면 제미니가 11일 BCH ABC 상장 심볼은 BCH.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계속 BCH라고 생각했던 비트코인 캐시가 사실은 ABC에서 그냥 심볼을 BCH로 하고 SV는 아마 SV로 아마 될 거예요. BCH, SV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BCH로 심볼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잠정적인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불식시키면서 이제 다시 시장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미니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BCH라고 딱 ABC를 BCH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타 거래소에도 아마 이렇게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에 관해서 ABC하고 SV에 관해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 그리고 어떻게 명칭을 하고 주소를 보낼 때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계시는데 아무래도 명확해지면 좀 더 가격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으로 한번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저께 SV의 반란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BCH와 SV의 시속 게임은 아마 둘이 계속해서 핑퐁 게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트코인 사이에서도 계속 볼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땐 개인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세력들을 계속해서 털어놓거나 농간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V를 헐값에 파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모르겠어요. 여력이 되신다면 저는 그냥 쭉 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뉴스도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바네크 미 세계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낙관론 피력이라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뉴욕 소재 자산 운용사 바네크의 암호화폐 전략 담당 이사 가번 거백스가 최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바네크 솔리드X
비트코인 ETF 관련 승인 심사의 지속적인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바네크의 비트코인 ETF는 과거 세게 승인 신청을 낸 기타 ETF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는 세기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우리는 가격 유지,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모든 시장 구조, 장애물 및 세계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다고 생각하며 최근 장외 시장의 불투명성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ETF 승인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은 변함없지만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런 뉴스들이 점진적으로 나오면서도 시세는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고 언제까지 그 시세 폭락이 가해질지 그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어쨌건 이런 폭락 장세가 멈추고 나서 어떤 시장의 안정성이 도모되는 건 분명히 G20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서 각국 정부가 내년 정도에 만약에 긍정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의 소식을 점진적으로 내보낸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분명히 우상향으로 분명히 펼쳐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시장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비트코인 ETF가 어쩌느니 선물 시장이 지금 현재도 등장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계속해서 존재할 거고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뉴스는 아까도 베네수엘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베네수엘라가 KFC가 대시 결제 지원이라고 해서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 대시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유력 경쟁지 포브스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베네수엘라에 있는 KFC에서 대시 시가총액 16위를 통한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계약을 이끌어낸 SMS 기반 암호화폐 트랜잭션 서비스인 대시 텍스트의 창업자 알레한드로 에체베리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인 KFC가 베네수엘라에서 대시 결제를 허용한 것은 상점들의 암호화폐 결제 채택 확산시키는 데 있어 대단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시는 현재 15.45% 하락한 61.8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엄청 싸죠. 예. 요즘 1년 내내 대바겐 세일이네요. 왜? 백화점만 지금 세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도 마지막 연말 들어서 대바겐 세일. 어쨌건 근데 중요한 건 KFC 같은 데서 대시를 실질적으로 결제를 지원하고 예전에 이제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네수엘라 뭐 유통 상점에서도 이제 그게 월마트라고 딱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월마트급 베네수엘라에서 그 정도로 취급하는 데서 암호화폐 몇 가지 종류를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대시인가 뭐 그렇게 해서 라이트코인 해가지고 5가지인가 아마 지원한다고 제가 그런 뉴스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화폐가 어떻게 보면 거의 끝난 상태라서 페트로달러를 발행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떤 그 시총이 높은 코인들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네 그 화폐로서 계속해서 유인한다고 저는 유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이 쓸 수 있게. 이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이더 얘기가 나왔는데 콘스탄티노플 활성화 예정.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코어 개발자 회의에서 이더리움 오픈소스 개발팀 개발자들이 이더 하드포크인 콘스탄티노플의 구체적인 활성화 시점을 이더 블록체인의 708만 번째 블록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더리움 개발자 아프리 쇼든의 계산에 따르면 콘스탄티노플은 내년 1월 14일에서 1월 18일 사이에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더는 현재 코인마켓 기준 13.44 하락한 84.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누군가는 이 뉴스를 듣고 입맛을 다실 거며 누군가는 지금 손절을 하면서 한강다리에 아마 계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뉴스 자체가 그런 거에 관해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지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홀딩하고 계시거나 이더에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절대로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라는 거죠. 진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도 저는 솔직히 나중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덤으로 보너스로 SV도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제가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까 저쩔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지만 저는 이더는 네오 못지않게 네오도 마찬가지고 큐텀도 마찬가지고 그런 코인들은 다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플랫폼 코인 중에. 그리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거 하나 갖다 닭도 못 쌓아먹을 가격이 돼버렸는데 다들 잘 끝까지 잘 버티셔가지고 꼭 좋은 수익장에서 다들 웃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4일 날 콘스탄티노플 활성화 예정에 관해서 기억들을 한번 해두세요. 바이낸스 CEO가 BTC 가격 회복 닷컴 버블 때보다 빠를 것. 암호화폐 전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최근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펑이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나스닥의 닷컴 버블이 붕괴된 후 회복해왔던 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은 사라지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며 거래량과 시가총액 면에서 나스닥이 훨씬 크다. 배가 클수록 뒤집어졌을 때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바이낸스는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컨퍼런스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열리게 되죠. 거기서 이제 XRP CEO 그리고 여러 가지 코인의 CEO들이 거기 분명히 참가한다고 이미 미리 밝혀진 바고 바이낸스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내년에 한국에도 진출한다는 오피셜한 기사가 분명히 나왔고 중요한 건 제가 또 기다리는 건 뭐냐면 폴로니엑스가 앞으로 향후 움직임을 어떻게 하냐를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로니엑스도 만약에 한반도에 한국이란 나라에 만약에 지점 개설을 하고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만약 나오면 한반도라는 데가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의 중심이며 허브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소들 진출이 한국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 그런데 5G 서비스가 물이 오르고 그게 안정화가 뛰면 아마 이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림의 퍼즐을 본격적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맞춰나갈 확률이 높다. 근데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확신을 못 갖고 손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 농간에 도란하지 말자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찰리리가 BTC가 다음 달 2,500달러를 찍고 2021년 33만 3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골드 갖다 이제 거기 CEO가 장난을 쳤었는데 찰리리도 예전에 라이트코인 갖다 장난을 쳤었어요. 그래서 뭐 다 팔고 이제 자긴 뒤로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았죠. 끝까지 살아남을 코인 중에 하나가 찰리리가 관여가 깊은 라이트코인이죠. 그래서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리가 7일 트위터를 통해 역사가 아름답게 반복된다면 현재 비트코인의 베어마켓은 다음 달인 2019년 1월 2,500달러로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 말부터 진정한 반등을 시작해 2021년 12월 최고점 33만 3천 달러를 기록한 후 2023년 1월 4만 1천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TC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9.85% 하락한 3,293달러 78센트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찰리리가 말한 이런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1억이, 2억, 3억이, 4억이 이게 진짜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도입됨으로써 과연 비트코인이 진짜 그 자리에 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비트코인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예전부터 영상을 만든다 하면서 못 만들었는데 얼굴을 보이고 찍으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거는 좀 시간을 들여서 나중에 이제 하고 지금 이 뉴스에 관해서도 지금 저는 이 뉴스를 일단 캡처를 해놓을 거거든요. 사진을. 그래서 어떻게 되나 찰리리가 말한 게 만약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나 그리고 기간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 맞나 아니면 이게 앞당겨질까 아니면 뒤로 밀려날까라고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코인베이스가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 프로가 ERC20 토큰 4종을 상장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사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 프로가 ERC20 토큰 4종을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종목은 시빅, 디스트릭트, 그리고 룸 네트워크,
디센트럴랜드, 마나, 그리고 룸, 그리고 DNT, 그리고 CVC. 상장을 아까 좀 전에 나온 거 30개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또 상장을 시켰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장세가 안 좋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들이 뭔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XEM이 나왔는데, 대만 비토EX 거래소 상장, 네미 공식 채널을 통해 대만 비토EX 거래소에 상장했다고 공지했다. 그래서 XEM은 현재 3.81% 오른 0.071699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XEM이 그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인데 XEM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짜잘한 코인 중에는 살아남으면서 앞으로 향후 시장에서 암호화폐로서 자기 영역을 굳건하게 다질 확률이 높은 게 사실 XEM이거든요. 그래서 XEM에 관해서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어설픈 ICO 그런 거 하지 마시고 XEM 같은 거, 에이다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눈여겨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크게 손해는 아마 분명히, 왜냐면 XEM도 에이다 같은 그런 코인 못지않게, 그리고 트론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개발자들도 되게 많이 붙어있고. 근데 코인이 그런 코인들하고 그리고 세력이 직간접적으로 붙어있는 코인이 사실 XEM이에요. 그래서 잘들 생각들을 해보시고 결론을 내리셔도 제가 봤을 땐 XEM도 되게 많이 나쁘진 않은 코인이에요. 시총이 14위이긴 하지만 어설프게 내가 100위권 밖에 있는 거 그런 거 어설프게 잘못 사면 진짜 패가망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근데 글쎄요,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중요한 건 판 그런 팀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사라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채택 못 받은 그런 코인이나 개발진이 이제 빈약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거를 끝으로 이번 영상은 이제 끝을 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뉴스를 쭉 보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든 아니면 XRP 관련해서 봇을 출시를 해서 그걸 시리하고 연동을 하든 그것도 아까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 다른 이런저런 뉴스들이 저는 사실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훈풍이 돌진 않지만 분명히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긍정적인 게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간이 짧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길다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당장 이번 달 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만약에 이번 달이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쳐도 저는 분명히 호장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건 끝까지 희망들을 잃지 마시고요. 여기 뉴스에 나왔던 그런 뉴스들을 잘 생각들을 왜일까라고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고 시장에 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